자, 오늘은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우리 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핵심에 있는 창조의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시상 연설의 첫 문장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이건 완벽한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대칭성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칭적인 것에서 어떤 안정감,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놀랍게도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도 이 대칭성을 아주 사랑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처럼 물리법칙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완벽한 공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현실 지구는 어떤가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심지어 적도 부분이 살짝 더 불룩하죠. 완벽함에서 아주 조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걸 약하게 깨진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미세한 비대칭이 그 사람의 얼굴을 더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완벽함 속에 있는 작은음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약하게 깨진 대칭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대칭이 아예 자발적으로 깨져버리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마터호른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방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완벽하게 대칭적인 산봉우리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가든 다 똑같아요. 완벽하지만 동시에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자,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엔 완벽한 대칭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방향이 동등하죠. 그런데 아주 작은 바람 같은 사소한 계기로 균형을 잃고 수많은 똑같은 길 중에서 단 하나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기슭에 멈춰섰을 때 여러분의 위치는 더 이상 대칭적이지 않게 되죠.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완벽했던 대칭을 깨버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산을 이루는 물리법칙 자체는 여전히 완벽하게 대칭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과, 즉 이 바닥 상태는 그 대칭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규칙 자체는 완벽한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대칭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이 산봉우리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남부 요이치로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남부 요이치로가 1960년에 내놓은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에는 원래 엄청난 대칭성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 대칭이 깨져버린 바닥 상태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기슭에 사는 것처럼요. 남부의 이 통찰력은요, 말 그대로 현대 물리학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는 우주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대칭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디어 덕분에 빛을 다루는 전자기력과 원자핵 붕괴를 일으키는 약한 핵력처럼 완전 다른 힘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한 가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노벨상의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현실의 심장부에 있던 아주 커다란 퍼즐을 푼 사람들이죠. 이 미스터리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1950년대부터 물리학자들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입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과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즉, 거울 대칭이 깨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물리학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하던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은 이게 왜 그런지 도무지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시간을 돌려서 1972년으로 가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쿼크는 딱 3종류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걸 만드는 데에 이 정도면 충분해 보였죠. 적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명의 과학자, 고바야시와 마스카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깨진 거울 대칭의 미스터리를 풀려면 쿼크가 3개가 아니라 총 6개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니, 3개도 아니고 6개나 있어야 한다니?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좀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그들의 이론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쿼크가 3개나 더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십 년이 흐른 1994년 마지막 쿼크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이들의 예측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요. 대칭이 깨지고 쿼크가 6개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깨진 대칭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개의 우주가 있습니다. 왼쪽의 완벽한 우주에서는 빅뱅 때 물질과 반물질이 정확히 똑같은 양으로 생겨납니다. 그럼 이 둘은 서로 만나서 쌍소멸, 즉 빛만 남기고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요, 아주 약간 정말 티끌만큼 10억 개 중에 딱 1개 정도 물질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 작은 불균형 덕분에 모든 게 살아남았죠. 바로 그 남은 물질들이 뭉쳐서 은하가 되고 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그 사소한 불균형 덕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문장처럼 말입니다. 대칭성 깨짐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결과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주의 완박한 법칙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실수 혹은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또 어떤 이런 필수적인 불완전함이 숨겨져 있을까요?